안녕하세요. 오늘은 맛통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맛통론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통장 이론이란 뜻인데, 이 이론이 결혼과 묶이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혼수를 해온 다음에 결혼 후 상대방 배우자의 돈으로 갚는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사실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쓰이는 의미지만, 대부분 남자가 집을 준비하고 여성이 혼수를 준비하는데 그 혼수조차 모은 돈이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오는 경우가 많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살면서 전혀 모은 돈이 없으니까 빚까지 져서 혼수를 해오는 거잖아요. 성인이 되어서 돈을 왜 전혀 모으지 못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면, 실제로 국민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27세 여성 직장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0대 초반부터 돈을 벌었지만 버는 족족 쓰는 재미에 빠졌고 카드 빚이 쌓이며 신용카드 리볼빙까지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21세에 신용대출 500만원, 23세에 카드값 1000만원, 24세에 신용대출 2400만원, 카드값 500만원, 26세에 빚만 4400만원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저런 빚이 생겼나 봤더니 화장품 구매하고 옷 사고 건강식품 사고 인생 내 것까지 찍고 말 그대로 남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있었죠. 거기다 택시 이용은 기본 옵션입니다. 빚이 계속 불어나도 이러한 소비 패턴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사연에 나온 여성분만 그럴까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서 불필요하게 소비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보면 대부분 여성입니다. 빙수 한 번 사먹는데 10만원 이상 쓰고 여행, 호캉스에 몇십만원 쓰고 오마카세에 명품에, 평범한 남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들에게는 가성비 자체가 최악이니까요. 물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저런 생활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여성분들 평균 급여는 2, 300인데 저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당연히 모아둔 돈이 있을 리가 없겠죠.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결혼 전 어떤 부분을 파악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남성분들이 생각보다 여성분들의 소비 패턴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데이트할 때 남자가 비용을 다 지불한다든지 반반씩 낸다든지 이런 소비가 아니라 평소에 여성분이 생활하면서 하는 소비 패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연인끼리 매월 급여를 받으면 어디서 얼마를 사용하고 고정비는 얼마이고 무엇을 샀고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드물죠. 하지만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친구와 자주 여행을 간다든지 비싸고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으러 많이 다닌다든지 명품 액세서리나 옷이 자주 생긴다든지 택시 등등 소비 패턴을 보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여성분이 소비에서 오는 행복을 느끼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데 소비를 해야만 행복을 느끼는지, 그 소비 금액이 클수록 더욱더 크게 느끼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20대 때부터 돈을 써야지만 행복을 느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소비 습관과 가치관이 과연 결혼하고 나서 바뀔까요? 당연히 결혼 후 돈을 전혀 모으지 못하는 건 당연할 거고, 빚을 크게 안 만들면 그것이 다행이겠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20대 때는 여행 가거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을 느꼈지만, 결혼을 하면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애도 키워야 하니까 이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불행감을 크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불행을 남편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에서 집안일만 하니까 우울하다, 육아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할 시간이 없다, 다른 남편들은 육아를 대신해줘서 아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준다던데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남편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만족감과 행복을 어디서 느끼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경제관념이 확실히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받을 때 계획 있게 사용하는지, 본인 명의의 적금이 있는지, 자신의 소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지, 꼭 필요하지 않는 곳에 돈을 사용하는지,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지 등등 준비가 되어 있는 여성분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성들은 나중에 결혼해서도 남자가 버는 돈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낭비해서 쓰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제가 아는 지인의 경우 여성분이 연봉 3천만 원에 모아둔 돈 3천만 원, 남성분은 연봉 6천만 원에 모아둔 돈 5천만 원이었어요. 결혼 비용 8천만 원으로 둘이 합쳐서 부담했고, 현재 결혼 5년 차인데 아이 둘에 내 집까지 마련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같은 경제관념으로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결혼했을 때보다 돈을 빠르게 모으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커플이 진짜 행복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맛통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사랑, 외모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 가치관이 다르면 매일매일이 갈등이 생길 거예요. 제가 단언하는데, 경제관념이 없고 소비 패턴이 심한 사람과 결혼을 하면 얼마 안 가 대부분 이혼하고 후회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남자는 평생 ATM 역할만 하게 되고 결국 경제적 스트레스로 건강도 잃고 행복도 잃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 주제는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통론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남자분들 중에서도 경제 가치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푸어나 허세충들이겠죠. 오늘은 남성의 시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경제관념 있고 절약 정신이 투철한 사람과 결혼하셔서 같은 목표를 세우시고 같이 저축을 하고 미래를 함께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채널은 채널명처럼 사람마다 사바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이 영상 중에 하나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